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그런 내용을 듣게 되고 자기 계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오죠. 한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것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내용이 많은 거부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경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면 쉽게 말해서 운명적 징후, 직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과학의 영역으로 사실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에는 이제 수석 강사이자 정신과 의사 출신인 타라스완 박사도 그 많은 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저서인 더 소스와 더 사인을 통해서 우리 물리적 구조와 그 다음에 뇌의 가소성이 어떻게 우리의 의도와 결합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기회를 놓치는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를 우리 뇌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아니면 간단히 말해서 정말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기 영상에 저장해 놓으신 게 엄청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직업 하나만 가지더라도 할 일은 넘쳐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사실 예전에 인류들이 접했던 정보랑 비교한다면 사실 수십 년 그리고 일부 연구에 100년 전 그런 정보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환으로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을 덜 맞닥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열등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사적인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진화를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실 초보 운전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운전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 운전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우리 뇌의 생존 방식은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가 정말 원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본능과는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정보들을 다 처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 걸러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망상 활성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뇌에서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필터를 걸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눈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내가 보기 싫은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걸러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보호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다면 계속 돈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도록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거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우리가 유튜브에 영 하나를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 한 번만 해도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글에 하나만 검색해도 광고가 계속 뜨는 거를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촉감을 느끼고 계시네. 지금 내가 정말 불편한 옷이 아니라면 사실 내가 옷에서 오는 어떤 감각을 다 100% 느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느낀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편한 옷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고 정말 그 옷에서 오는 촉감이나 그 옷이 우리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감각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일, 그거는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직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저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지 다른 뭐 5세대 감촉이라던가 아니면 의미 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려고자 하는 어떤 물건 뭐 가방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그게 보이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은 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을 갖자마자 마치 없던 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걸러서 나한테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 우리 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랄까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더마인호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회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런 자극이나 어떤 정보들을 중요한 정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필터를 통과시키고 이제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많아진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현실화 과정이 우리 뇌의 필터링 시스템을 재설정해서 사실 뒤에는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는군요.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상태의 뇌를 만드는 게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뇌, 사실 우리 뇌잖아요. 우리 자신은 우리 뇌니까 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감정이나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망상 활성계가 물리적인 여과장치 문직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치 태깅은 어떤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할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판단이죠. 우리 뇌는 사실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 태깅은 우리 뇌가 수신하는 모든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태그,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마치 마트에서 물건, 상품에 이름을 붙이듯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에다가 태깅을 이렇게 붙여놔서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중요한 것에서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돈을 벌든 뭐를 하든 이런 뇌과 공식에서 사실 제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조건 논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도 있는데, 사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MIT 박사님의 스와트 박사는 가치 태깅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요 이제 냉정한 가치랑 그 다음에 따뜻한 가치, 콜드 밸류랑 워럼 밸류로 나누는 거죠. 이런 콜드 밸류는 생존이나 업무적 필요성이나 논리적 우선순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 따뜻한 가치는 뭐 소속감, 개인적,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명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동력이 안 돼요. 돈을 버는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월급에 올라가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우리 뇌의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고 한 번 잊어버리세요. 우리 뇌에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재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이 편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에서 이상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실행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마로 가서 이제 기억으로 넘겨버리는 건데, 아니 뇌를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정된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운명론적인 거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하고, 실제 저도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된 운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파고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뇌세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이후에도 뇌세포는 실제로 생성됩니다. 우리 어릴 때 뇌세포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미 틀린 과학으로 밝혀진 지 정말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 영상만 계속 습득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저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그렇게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실제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변한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뉴로제네시스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거죠.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기존 신경회로를 새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지 말아 봅시다. 내가 원하는 생각인데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추구를 해나가면 뇌가 실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데 거부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생존해온 방식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피해야 우리가 정말 과거에 원시시대의 맹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내가 한 번만 잘못하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기분보다 잃는 고통이 실제 2.5배 더 고통이 크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화적 장벽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핍사고 때문에 새로운 기회보다는 현재 안전하게 하는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모드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또 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와 명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유튜브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있고 정말 전 세계의 어떤 회사든 지금 다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뉴스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네이버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사실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고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을 접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왼쪽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풍요신뢰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로 갈 수 있는 게 감사와 명상이고 사실 무한한 반복이 그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보드라는 거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사진을 그냥 붙여 놓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MIT 박사가 말하는 거는 액션 보드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과학적 엄밀함을 좀 더 더해보는 건데 비전 보드가 내가 단순히 소망하는 이미지를 모아놓는 환상이라고 좀 비판을 액션 보드는 내가 물리적으로 내 뇌를 만들어서 목표 달성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비전 보드도 있고 액션 보드도 있는 거죠. 액션 보드랑 그 다음에 하루 할 일을 적는 거랑 뭐가 다르냐? 조금 다른 거는 하루 할 일을 적는 거는 글자 형태인데 이 액션 보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어떤 건지 만드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작은 일을 그림의 형태로 해놓는 거죠.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요즘은 AI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구글에 가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림이 얼마나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다이어트라고 해본다면 내가 운동하는 모습, 달리기를 해도 좋고 그냥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모습도 좋고 그런 거를 할 일에다가 오늘 헬스장 가기를 적어놓는 것보다는 실제 내가 운동하는 모습 사진 붙여놓는 게 헬스장 가는 횟수가 훨씬 많아진다라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좀 예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그런 시각적인 거에 중요성을 우리가 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5분 전에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우리 뇌에 입력을 하게 되면 테트리스처럼 쌓아나가는 효과처럼 우리 뇌가 점점 쌓아져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자기 전에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거나 자기 전에 의미 없이 쇼츠를 보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표현이 조금 격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말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단계로 이렇게 쭉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우리 뇌를 신경 회로를 재설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뇌를 재설계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등 이렇게 오감이 아닌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 보면 우리는 직감이라는 게 실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직감이라고 해서 뭔가 근거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보면 우리는 34가지 이상의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 싸하다. 이런 느낌. 그게 실제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직관은 사실 빅데이터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싸이는 내부 의도랑 그다음에 외부 사건의 동기화인데 이거는 제가 트랜스서핑 용어로 조금 가져 해설해 봤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이론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현생을 살아가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 4시간 살아가는데 하루 한 짧게 해봅시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트랜스서핑처럼 우리 무의식 직관을 통해서 우리 목표로 가는 곳을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쇼츠로 날리는 시간이 얼만데 하루에 5분, 10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투자하는 그게 그렇게 아쉬우신가요? 절대 아쉬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 그냥 징조, 직관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온갖 기회와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포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그냥 인생을 바꾸는 노력이라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뇌를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